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는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요. 계산할 때 한참 기다려야 돼요. 각자.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이 오면 다 그 n분의 1을 해서 카드를 긁기 때문에 옛날에 한 테이블이면 한 사람이 계산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한 테이블에 4명 앉으면 4명이 계산하는 뭐 이런 문화도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전에는 여럿이 가면 통일을 한다든가 메뉴를 바쁘니까 또 아니면 개인이 취향의 선택이 좀 어려웠죠. 혼자서 딴 거를 주문하려면 눈치를 주고 그랬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선택을 가장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봉지면인 경우 사실은 2명 이상이 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거 넣고 끓이죠. 그리고 익힘의 정도도 통일이 돼야 되고 내 취향이 반영이 안 되는데 컵라면의 경우는 편의점에서든 집에서든 먹을 때 20명이 모여도 자기 것만 먹어요. 자기 선택,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컵라면은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세대가 갖는 자기 가치와 자기 선택의 존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음식이 아닐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물만 끓이면은 다 각자 먹고 싶은 거로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자, 요즘 컵라면을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봉지라면보다 더 선호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는 집에서는 봉지라면, 밖에서 잠깐 어떻게 먹을 때는 그냥 컵라면 이랬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컵라면, 여기서도 컵라면. 근데 편의점에서 이제 그렇게 컵라면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도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은 저희는 없어요. 없어요? 예, 편의점이라는 개념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한국처럼 마트들 있고, 뭐 대형 마트도 있는데, 보통 밤에는 좀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은 주유소 가야 돼요. 동네마다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보통 24시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 사는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만약에 집에서 술 먹고 술이 떨어지면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해요. 주유소는 탕슈텔리거든요, 독일어로. 그래서 줄임말로 탕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술 먹다가 다 마시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탕크? 탕크. 그럼 가서 이제 또 자기 필요한 그런 술을 싸가지고 집에서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유소 빼고는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밤에는. 근데 뭐 거기 많이 팔아요? 네,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많이 파는데, 뭐 과자랑 술, 근데 라면은 거기서 안 팔아요. 네, 라면 같은 건 독일 사람들이 잘 안 먹어서 만약에 꼭 먹으려면은 이제 좀 큰 대형마트 가야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다니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청크? 네, 탕크. 탕크 이래갖고 주유소 가서 술을 사와야 되잖아요. 저녁 뭐 7시, 8시인데도. 네, 맞아요. 신동엽 씨하고 만약에 우리가 독일에 있으면 우리는 주유소 취직해야 돼. 집에서 너무 오가는 시간 너무 낭비해요. 예. 그럴 수 있겠다. 사실 그게 이제 독일의 예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대부분 다 그래요. 하다못해 동남아에 가도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상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도 시골 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결혼식 때문에 진주 가는데 밤에 이제 남자들하고 같이 술 먹으려고 하는데 편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45분 걸었어요. 맥주 한 캔 때리려고. 맥주 한 캔 때리려고. 이거 때리려고 한 캔 때리려고 45분을 밤길을 걸었으면 인정이다 이거는.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중독자라고 이제 알고 라면을 먹는 이유가 그게 맛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사회가 유목민의 그런 그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것이 이제 건조식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끓여 먹는 거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컵라면은 그거보다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건조한 거를 갖고 다니는 거죠, 식품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삶 자체가 정주민의 삶에서 유목민의 삶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옛날에 역참 같은 거예요. 중간에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간단한 거를 공급받아서 또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주민 문화거든요. 유목민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때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예, 그런 구호가 바로 이제 독일과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컵라면의 시대라는 거는 저녁에 모두 앉아서 먹는 이런 삶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저녁은. 아니, 그 독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정시되면 다 퇴근하고 그렇죠. 저희는 보통 7시, 8시쯤 출근해서 이제 밤에 그래도 한 5시, 6시쯤 이제 퇴근하니까 집에 가서 가족이랑 같이 그 저녁 먹는 거 너무나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은 소통의 시간이에요. 가족 전체 다 앉아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형들하고 같이 만약에 식사하면 한 마디도 안 해요. 음식을 진짜 한 마디도 안 해서 진짜 음식 한 5분이면은 다 그냥 짜장면 이렇게 그냥 마시듯이 먹고. 마시죠. 근데 독일에서는 식사할 때 말을 안 하면 서로 약간 삐지는 줄 알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6명, 7명이랑 같이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약간 나한테 안 좋은 일 있나 막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옛날에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신뢰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입맛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그거 지금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말을 안 하는데 동생은 삐진 줄 알겠는데 가족들이. 예. 그렇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을 안 할까.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앉아서 얘기 많이 하고 그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근데 편의점 하면은 이제 또 일본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요즘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하는데 일본은 20살 넘으면 독립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혼자 살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서 편의점이 다양한 것 같아요, 상품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20살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독립해서 나가기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하죠,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그 편의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일과 삶의 같은 공간처럼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요, 젊은 층에서의 어떤 1인 가구화가 좀 가속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편의점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슬픈 단어들 중에 몇 개가 고시원, 그리고 편의점이란 단어를 씁니다. 사실 김혜란 소설가처럼 이제 젊은 작가들의 어떤 그 단편집들을 보면 거기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을 정도로 김혜란의 소설에 나오는 나는 편의점에 간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익명성이 우린 보장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에 가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있을 테고 이 편의점을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면 이 사람이 음식을 살 때 뭘 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1인분을 사는지 2인분을 사는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음식을 할 때 젓가락 몇 개 드려요? 라고 했을 때 하나를 달라고 하는지 2개를 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란 공간이 말하자면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공간이 돼가고 있다는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옛날 시장에서도 똑같이 있었죠. 당근한테 다 알잖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 형편을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돼 있는 공간이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자신이 이제 익명을 보장받는다고 하지만 그 편의점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건 고스란히 자기가 착각이고. 노출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본에도 편의점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딴 데 있죠. 고령화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노인이 걸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트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운전하기도 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골목 같은 데 보면은 편의점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이런데 왜 있지, 편의점이? 근데 그게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은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거기는 이제 노인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소위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그 외식에 돈을 쓸 여유가 줄어드니까 대안으로서 간편하고 저렴한 대안으로서 자리 잡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편의점은 있어 왔는데 이렇게 번성을 누리게 된 것도 전체적인 경제 불안과 특히 이제 실직이라든가 젊은이들의 그 취업 준비생이 늘고 하는 가운데 그 외식으로서의 지출 여력이 줄어드니까 대신하게 됐거든요. 특히 컵라면의 매출 증가나 도시락의 매출 증가를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두운 그늘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씁쓸한 게 과일이에요. 과일. 예, 사실 이제 과일이라는 건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깎아 먹고 뭐 이런 어떤 후식의 문화잖아요. 근데 최근에 편의점 가보면 바나나 낱개 포장, 맞아요. 사과 낱개 포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다량으로서 구매를 해서 가족들과 즐기지 못하는 어떤 1인 가구들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들을 봤을 때 맞아요. 아,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고립돼가는 가구들이 많아지는구나.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게 굉장히 반가워요. 고맙지. 왜냐하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뭐 바나나 한 송이 아니면 뭐 사과 아니면 뭐 복숭아 이렇게 사다 놓으면 냉장고에 들어갈 때는 애들이 살아서 들어가
들어가는데 나오는 때는 변사체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절반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씩 나오는 게 혼자 사는 입장에서 그게 바로 이웃과 교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한도기 때문에 썩어서 버리거든요. 제가 최근에 반씨를 갖다가 20kg짜리를 6,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인터넷. 예, 예, 예. 그는 놔두면 금세 물러서 이제 변질이 되거든요. 저는 나눈다는 가정하에 아파트 경비원한테도 주고 이웃한테 주고 관리사무소도 갖다 주고 얼마 안 돼요. 그걸 나누면 고작 몇천 원 갖고서도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좀 나눠봐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야. 혼자 음식이 썩어 나갈 때까지 남한테 안 준다는 거야. 다 싸가지고 가서 혼자 뭐 할 거예요? 에라 고춧가루를 먹어라. 에라 고춧가루를 먹어라. 버릴 바 차라리 버리지 남은 안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 박 교수님을 제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야 순간 기회를 포착하더니 저를 밟고 올라서시네. 알판으로 삼고 나는 애민주의다 뭐 이런 거네. 자, 두 번째 주제. 요즘 이제 제주살이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낭만과 여유, 그것들이 가득한 섬, 제주.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만 가면은 다 실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다음 주제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주도 로망스 혹은 허망스.